자, 반갑습니다. 6월 24일에서 25일 넘어가는 밤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있을 MLB랑 그리고 월드컵 이제 마지막 라운드죠. 조별리그 마지막 라운드라서 동기부여 있는 팀도 있고 없는 팀도 있고 그런 거 다 구별해가지고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업 버튼 보이시죠? 업 보이시죠? 이게 30명 되면 제가 오늘도 데이터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업 버튼 눌러주시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오늘 주간은 제가 LG 승 롯데 역배 같고 KT 오브 키움 전반승 같습니다. 오른쪽은 뭐 키움 전반 못했죠. 3대3으로 비겼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나가리고 LG 승 롯데 역배는 지금 진행 중인데 LG는 이기고 있고 롯데는 2대2 동점이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50%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응원해 봅시다. 어쨌든 당첨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 최근에 좀 낙첨되고 있는데 오늘 내일 계속해서 축구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축구는 또 돌림방도 나가니까 같이 고배당 한번 크게 한번 노려봅시다. 자, 시작해 봅시다. 페레즈와 디그롬 나옵니다. 자, 페레즈 한 달 만에 복귀. 지난달 27일인가 28일 나오고 못 나왔어요. 부상 때문에. 그래서 부상 때문에 못 나오다가 지금 복귀 전인데 복귀 리헵 경기에서 3.2이닝 동안 트리플 A 경기 삼진 5개 잡고 1실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선수야 원래 공이 빠르고 삼진 좀 잡는 투수이기 때문에 2군에서 저 정도 실력이면 본인 실력대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복귀 전이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 텍사스 타선도 그렇게까지 강한 타선 아니기 때문에 페레즈도 자기 공이 좀 싱싱하겠죠. 한 달 쉬었으니까. 그렇다면 뭐 이 경기는 상대가 디그롬인 거 감안하면 7.5 기준으로 언더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텍사스가 정배긴 한데 페레즈도 긁히는 날에는 잘 던진다. 긁힐 타이밍이 되긴 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마이애미 프랜사이드로 보고 7.5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형의 패스 학교에 더블 헤드라가지고 변수가 좀 많습니다. 다음 화이트삭스와 클리블랜드. 화이트삭스는 패디 나오고 클리블랜드는 바이비 나옵니다. 패디 우리나라에 있었던 애죠. NC에 있었던 애고 첫 번째 복귀 년도에서 되게 좋았었는데 2년 차에 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전임에 비슷하게 됐다가 다시 화이트삭스로 올 시즌 복귀했어요. 근데 또 이상하게 또 화이트삭스 오니까 웬만큼 잘 던져. 직전 경기 먹어서 5이닝 못 치웠지만 나쁘지 않았다. 그 전에 경기도 안타를 좀 맞긴 했지만 뭐 실점은 안 했었고 평균 뭐 타구 속도도 괜찮고 하드입 비율도 괜찮고 그죠? 좌우 편차 그렇게 많지 않고 이 경기 화이트삭스가 이기면 수입이에요. 수입이고 상대는 바이비입니다. 바이비는 7연패인가 8연패 하다가 2연승 했죠. 2연승을 했고 직전 경기도 졌나? 그래요. 직전 경기 좀 별로 안 좋았었고 이 경기 저는 뭐 클리블랜드가 정배긴 한데 지금 팀 분위기도 그렇고 패디가 의외로 컨디션이 좋은 거 감안하면 이 경기는 화이트삭스 사이드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화이트삭스 수입 예상합니다. 화이트삭스 프렌에 8.5 언더 볼게요. 다음 콜로라도와 보스턴. 콜로라도는 풀랜드 나오고 보스턴은 수아레즈 나옵니다. 자, 풀랜드는 뭐 사람 아니죠. 올 시즌 정말 안 좋아. 안 좋고 뭐 직전 경기도 실점 줄 점수 다 주고 뭐 막을 점수 막고 뭐 이런 식입니다. 큰 기대는 안 된다. 수아레즈는 콜로라도 전에도 강했었고 최근에 계속 괜찮아요. 그래서 선발로만 비교해보면 보스턴이 좀 앞성이긴 합니다. 다만 양 투수다 상대전에서는 풀랜드도 양호했고 수아레즈는 거의 뭐 극강이었고 그래서 뭐 언더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승패는 그래도 좀 더 안정적인 수아레즈 보고 보스턴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천사와 볼티. 천사는 소리아노 나오고 볼티는 깁슨 나옵니다. 자, 소리아노 시즌 초반만큼의 기세는 아직 많이 떨어졌죠. 직전 경기도 실점도 좀 있었고 깁스는 뭐 잘 버티고 있긴 한데 최근에 뭐 보여주는 퍼포먼스에 비해서는 경기 내용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선발로만 비교해보면 확실히 소리아노가 앞선다 라고 볼 수 있고, 천사가 정배죠. 마행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깁스는 뭐 기대 방어는 좀 높고 컨디션도 점점 하락 중이고, 여기 소리아노가 있는 천사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템파와 캔자스. 자, 이것도 캔자스가 이기면 수입이에요. 템파가 시즌 초중반까지 엄청 좋았어. 막 9연승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얘들의 문제점은 작년에도 그렇고 항상 그렇지만 선수층이 그렇게 두텁지 못해요. 얘들의 장점이 뭐 조금 못하는 선수를 좀 모아가지고 장점만 딱 뽑아가지고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거. 그래서 총 연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시즌 시작하면 3위권 안에 놀아요. R 동부에서. 아메리칸 동부가 되게 세거든요. 양키스, 뭐 보스턴, 볼티모어, 토론토, 템파베이잖아요. 거기서 항상 1등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한 번씩 또 그 뎁스가 얇다 보니까 위기가 와. 한 중반쯤 되면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씩. 선수층이 얇아서 그래요. 지금도 조금 위기 온 것 같아. 지금 20경기 기준으로 7승인가 정도밖에 못했어요. 초반에 엄청 잘 나갔다. 지금 쌓았던 승수를 좀 다 까먹고 있는 중이야. 선발 비교해봐도 잭스와 카메론이라면 큰 차이 나지 않는다. 잭스 최근에 괜찮지만 이 선수가 불펜 출신이기 때문에 좀 투구 패턴이 좀 단조로워요. 그래서 충분히 공략할 가능성이 높은 투수입니다. 최근에 그리고 캔자스는 방망이가 상당히 좋다. 그죠? 10경기에서 68점 냈습니다. 오늘도 10몇 점 냈었죠. 요경이 캔자스가 이기면 수입인데, 노아 카메론이 최근에 컨디션이 되게 좋은 거 감안하면 이 경기도 캔자스가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수입 예상하고 이 경기도 캔자스 역배 7.5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츠버그와 시애틀. 피츠버그는 애쉬 크래프트 나오고 시애틀은 우 나옵니다. 애쉬 크래프트 올 시즌 저 이렇게까지 잘 던질 줄 몰랐어. 그리고 저는 한 6월달 되면 퍼질 줄 알았는데 지금 6월달이 다 지나갔는데도 좋아요. 최근 경기도 경기 내용이 되게 좋아. 그죠? 기대 방어율이 2점대고 좌우 편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약점이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런 선수들 한번 또 그 슬럼프 오면 훅 빠진단 말이야. 그죠? 근데 언제인 줄 몰라요. 최근까지 좋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좀 빠지려나? 이런 좀 조금 불안함은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우는 이제 얘도 단조롭죠. 직구 그 비중이 거의 얘도 거의 80%가 넘어가는 애라서 80% 가까이 되는 애라서 죽어도 직구 던집니다. 7태면 쳐봐라 하고. 작년까지는 더 잘 통했었는데 올 시즌 들어서 좀 맞아 나가고 있어. 하드 히트율 47%가 돼요. 작년에 그 정도까지 아니었거든요. 이제 제가 한 2-3년 넘게 똑같은 식으로 투구를 하다 보니까 상대 타선들이 다 파악을 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3점대 방어를 유지하고 있는 거 보면 대단하긴 한데 그래도 재작년, 작년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공략 당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근데 양 투수 비교해보면 그래도 뭐 애쉬 크래프트보다는 좀 우가 좀 더 믿음이 가지 않나. 오늘 경기도 시애틀이 역전승인가 했죠. 3대2로. 그렇다면 그 흐름 따라서 브라이언 우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시애틀 프렘 보고 7.5 기준점이라면 피츠버그도 방망이 나쁘지 않아요. 오버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디트로이트와 양키스. 스쿠볼 나오고 웨더스 나옵니다. 뭐 자완 에이스들인데 스쿠볼은 그 수술하기 전까지는 좀 안 좋았어요. 수술하기 전까지 해가지고 얘가 그 뭐죠, 좌타자 상대로 휩이 1.8, 1.9 막 이랬단 말이야. 우리가 알던 스쿠볼이 아니어서 좌타자 나오면 좌투수인데 좌타자 나오면 상대를 잘해야 되잖아. 같은 손 타자는. 근데 엄청 부달렸어. 근데 다시 이제 수술하고 나서 복귀하고 나서는 이제 옛날에 우리가 알던 스쿠볼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키즈 상대로 항상 강했었고, 그죠? 그리고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줄 것 같지는 않다. 그죠? 그래서 디트로이트 사이드로 보고 웨더스 또한 최근에 컨디션이 괜찮아요. 실점 좀 하고 있지만, 그죠?
근데 웨더스도 좌타자 상대로 살짝 약해. 그렇지만 뭐 양팀 뭐 좌타자들이 야키스는 좌타자 걔밖에 없잖아. 좀 있네요. 벤 라이스랑 벨린저가 좌타자죠. 근데 스쿠보리아 최근에 좌타자도 잘 하고 있고, 웨더스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디트로이트 강타자들이 맥고니글이라든지 뭐 존슨이라든지 그린이라든지 이런 다 좌타자이기 때문에 살짝 디트로이트적으로 좀 기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디트 승에 7.5 기준점이라면 양 투수가 그래도 최근에 컨디션이 둘 다 좋기 때문에 언더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음 워싱턴과 필라델피아. 자, 미콜라스와 놀랍니다. 오늘 경기 워싱턴이 개 앞서가다가 막판에 8회 9회에 10몇 점 줘가지고 필라델피아 역전승했습니다. 오늘 경기 선발 매치업만 보면 최근 흐름은 둘 다 거의 에이스 놀이하고 있어요. 미콜라스도 잘 던지고 있고 놀라도 최근에 너무 잘 던져. 놀라는 그 너클 커브가 잘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든 뭐 잘 던진 투수입니다. 놀라의 문제점은 강팀한테 강하고 약팀한 좀 약한 그런 모습이 있어. 대인배야. 강강량량. 그래서 얘들은 큰 게임에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가을 야구 가면 되게 잘해. 작년 제외하고. 페넌트 레이스는 제대로 안 해요. 근데 올 시즌에 좀 페넌트 레이스부터 좀 잘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시즌 초가 좀 안 좋다가 최근에 거의 무너진 적이 거의 없는데 컨디션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 경기는 지금 필라델피아 정배긴 한데 전 오히려 미콜라스 쪽을 믿고 싶어. 더 나아 보여요. 놀라 한번 사기칠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워싱턴 프렘 보고 워싱턴 역배가 무서우신 분들은 9.5 오버도 괜찮아 보입니다. 양 투수 다 무너질 때는 하염없이 무너진다. 하염없이 무너집니다. 혼자서 막 오버 내줄 기세로 막 무너져요. 다음에 토론토와 휴스턴. 토론토는 SBG 나오고 휴스턴은 버러우스 나옵니다. 냉정하게 지금 두 투수 중에 컨디션이 더 좋은 투수는 버러우스입니다. SBG 뭐 꾸역꾸역 막아가고 있는데 이 선수의 장점은 확실히 정타를 맞추기가 힘들었어. 이게 디셉션이 좋습니다. 허리를 완전 뒤로 꺾었다가 던지기 때문에 좀 특이해서 상대 타선들이 정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어느 정도 분석 당한 모습입니다. 점점 정타 많이 맞고 있어요. 원래 제 하드 비율이 30% 이하였어요. 27, 28%였는데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44%까지 찍었습니다. 컨디션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그 말은 웬만한 공략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경기 저는 토론토 정배에 대한 메리트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버로우스가 오히려 훨씬 더 안정적인 던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제 토론토는 또 비버 나왔었죠. 지금 토론토가 선발이 구멍이 두 군데가 나 있어가지고 비버도 마이너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였는데 급하게 끌어올려서 제가 어제 말했잖아. 비버 준비 안 돼 있다고. 아마 오버에 휴스턴 역배 가시면 될 거라고. 어제 첫 경기였죠. 말은 딱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토론토가 조금 서두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 SLBG도 구속 자체가 그렇게 빠른 투수는 아니란 말이야. 좀 유니크한 그런 것 때문에 통했던 선수인데 부상당하기 딱 좋은 폼입니다. SLBG는. 근데 이 경기 저는 버로우스가 있는 휴스턴 역배 쪽이 좀 더 좋아 보인다. 자, 다음 갑시다. 28명이네. 28명. 2명 남았습니다. 2명만 더 눌러보세요. 30명 되면 오픈할게요. 자, 신시내티와 미러키. 신시내티는 라우더 나오고 미러키는 드루안 나옵니다. 라우더는 복귀해가지고 한 두세 경기 뭐 나쁘지 않게 던졌고 신인 투수입니다. 신인 투수. 시즌 신인인데 경험을 쌓고 있는 중에 그냥 그럭저럭 그냥 6이닝 3실점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드루안은 지금 미러키는 잘된 팀은 잘 된다고 그 페랄타를 뺏겼잖아요. 작년 1선발을. 근데 그 자리에 해리슨이랑 드루안 생각지도 않았던 요런 애들이 스프로트 막 요런 애들이 잘 메꿔주고 있어. 심지어 드루안은 최근 두 경기에서 엄청나요. 하드hit율 23%밖에 안 됩니다. 평균 타구 속도 82.6마일밖에 안 돼. 그래서 최근 경기력으로 보면 저는 솔직히 라우더보다는 드루안이 좀 더 좋아 보인다. 이 경기 미러키가 이번 수입전이에요. 타선 자체도 미러키가 더 좋은데 라우더가 좌타자한테 또 약하네. 미러키 좌타 부자예요. 좌타 부자. 옐리치부터 시작해가지고 투랑 이런 애들
잘 치는 애들 좀 좌타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라우더가 나온다고 해도 미러키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러키 승에 8.5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이언이랑 오타니. 선발은 큰 차이 안 나요. 라이언도 최근에 괜찮아. 얘 구속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팔각도가 낮다 보니까 공이 직구가 좀 더럽게 들어가요. 지저분하게 막 꿈틀대면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 우타자인데 우투수인데 좌타자인데 더 강하고. 다져서 좌타자 많죠. 아마 라이언이 웬만큼 상대를 할 거야. 점수 많이 안 준다고 봐요. 오타니는 뭐 잘 나가다가 최근에 실점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방어율 0점대 깨졌고 1점대고. 오타니의 문제점은 이닝 소화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겁니다. 5이닝, 6이닝 막 이런 용이잖아. 그죠? 그래서 오타니도 한 번 정도 확 터질 때가 되긴 했는데, 전 내일 경기에서 미네소타가 그렇게 밀리는 경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네소타 프렌 쪽으로 보고 1무도 솔직히 좋아 보여. 이 경기는 미네소타 프렌의 1무에 7.5 언더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저스가 수입할 것 같긴 한데 1무 1점 차로 하든지 못하든지 그럴 것 같아요. 다음 세인트루이스와 애리조나. 세인트는 리베라토레 나오고 애리조나는 이제 그 신인이에요. 신인. 리베라토레는 지금 현재 컨디션 되게 안 좋아. 두 개 중에 한 개 이상이 잘 맞은 타구, 잘 맞은 타구의 평균 타구 속도도 엄청 높아요. 94.1마일이면. 얘는 체력적으로 좀 딸리는 것 같아요. 기대 방어율은 뭐 안 좋고, 뭐 좌우 가리지 않고 휩도 높고. 그래서 그게 믿으면 안 가요. 근데 애리조나의 문제점 지금 그게 나온다는, 선발이 지금 빵꾸가 나가지고 신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얘 신인인데 제가 그 스카우팅 리포트를 읽어봤는데 컨트롤은 좀 돼. 컨트롤이 80점 만점에 60점이에요. 60점 정도면은 되게 괜찮은 편이야. 근데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55, 50 막 그래요. 그래서 콜업 되는 투수 치고는 그렇게까지 강력해 보이진 않는다. 어느 정도 맞아 나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 트리플 A에서 올 시즌에 44.1이닝 동안 삼진 42개, 포볼 12개. 뭐 그냥 평이했어요. 보통 콜업 된 애들 보면 삼진 수가 이닝 수에 잘하는 애들은 한 1.34배 돼요. 근데 포볼은 괜찮은 편이고. 근데 요 정도 뭐 이닝 수 대비 삼진이 거의 비슷하면 뭐 1군 올라왔을 때 저기서 한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잡아내는 게. 방어율은 2.84였고 휩 0.95였으니까 아마도 메이저 상대로는 한 4점대 정도 예상해야 될 거고, 휙도 한 1.23 정도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첫 데뷔전이기 때문에 5이닝 채우기도 쉬워 보이진 않아요. 잘하면 5이닝 채운다고 해도 3점 이상은 무조건 실점이 따라붙을 것 같아.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서 오버는 무조건 깔아야 돼. 언더는 절대 갈 수 없어. 이 경기는 언더가 뜬다고 해도 오버 가야 돼. 이 경기는 9.5 오버가 제일 좋아 보이고, 승패는 예상외로 애리조나가 더 좋아 보여. 제가 애리조나 역뺄 줄 알았거든. 당연히 역뺄 줄 알았는데 역시 정배더라고. 리베라토레가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제 분석이 맞잖아.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거예요. 리베라토레가. 애리조나가 신인이라고 해도 애리조나가 이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애리조나 승에 9.5 오버. 그래도 뭐 애리조나 정배보다는 9.5 오버 쪽으로 가는 게 훨씬 좋아 보입니다. 다음 샌디에고와 애틀란타. 자, 시어스 나오고 페레즈 나옵니다. 시어스는 작년까지 거기 있었죠. 오클랜드, 그 애슬레틱스에 있었죠. 애슬레틱스에 있었고, 샌디에고도 지금 이제 시어스 선발 자원으로, 얘가 그때 누구랑 바꿨었죠? 지금 메이슨 밀러랑 같이 묶어서 왔습니다. 샌디에고로 메이슨 밀러랑 시어스랑 같이 왔어요. 메이슨 밀러는 완전히 이제 극강 마무리고, 시어스도 선발로서 몸만 잘 아프지 않는다면 그래도 한 7, 8승 정도는 해줄 수 있는 투수인데, 올 시즌 첫 등판이에요. 올 시즌 첫 등판이고, 뭐 트리플 A에서 올 시즌에 63.2이닝, 62 삼진, 30 포볼. 별로 안 좋죠. 많이 안 좋죠. 방어율 7.9이니까 휘입은 1.84에 개판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2.2이닝 동안, 저 22.2이닝 6월달입니다. 6월달 기준으로 22.2이닝 던졌는데 트리플 A에서 33자책이에요. 저 말은
방어율이 보자 22.2에 33점째면은 한 12에서 13 사이입니다. 방어율이 엄청 높은 거예요. 트리플 A에서 왜 올렸는지 모르겠어. 근데 뭐 트리플 A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원래 시어스도 그 일본 메이저에서 경험 좀 있는 투수라서 충분히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트리플 A 선수 6월달 저렇게 개판쳐놓고 샌디에고를 배팅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좀 못 가요. 그래서 이 경기는 페레즈 올신 회춘해가지고 되게 좋아. 또 최근 두 경기 기준으로 기대 하드입 비율 27%밖에 안 되고 그렇다면 이 경기는 뭐 애틀란타 사이드로 봐야 됩니다. 심지어 이거 수입전이죠. 샌디에고 이기면 수입이야. 모든 지표가 애틀란타 가라고 하고 있는데 다 좋아요. 근데 애틀란타 승 참아 가야 되나 좀 고민은 됩니다. 저는 이런 경기 안 갑니다. 이제 정배에 애틀란타 너무 꼬시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사고 날 것 같아. 특히 최근에 애틀란타가 자투성을 너무 못 쳐가지고 시어스가 트리플 A에서 개판 쳤어도 공략 못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애틀란타 가실 분들은 한 타임 참으세요. 애틀란타 써놨지만 저는 안 갑니다. 다음 샘프와 애슬레틱스. 자, 말리 나오고 애슬레틱스는 게이지 점프 나옵니다. 자, 말리도 한 달 만에 복귀한다. 리액 경기 한 번 가졌어요. 일주일 전인가에 3이닝 동안 포볼 5개. 아직까지 뭐 감이 안 잡혔다는 거죠. 믿을 수 있나요? 믿기가 좀 애매해. 이 경기도 말리도 포볼 5개랑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점프 얘는 이제 지금 메이저리그 38위 유망 중에 37인가 38인가 살짝 높아. 잘해. 공 빠른 좌완 파이어볼로입니다. 좌완 파이어 96.4마일 던지는 좌완이면 무시무시하죠. 근데 올라와가지고 한 번도 크게 무너진 적은 없어요. 최고 많이 실점한 게 4실점이었나. 워낙 구위가 좋아서 치기 공략하기 쉽진 않습니다. 다만 좌타자는 좀 약해요. 1.42죠 휘비. 최근에 샌프란시스코 좌타자 잘 치고 있잖아. 그래서 그게 조금 애매하긴 하다. 그죠? 말리도 불안하고 점프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점프도 한번 무너질 타이밍 됐고 요 경기 저는 샘프가 역배긴 한데 샘프 역배 한 볼만 합니다. 말리 뭐 리액 경기 트리플 A에서 포볼 5개 줬지만 또 다르잖아. 메이저는 다르고 어쨌든 기대 방울 4.10이니까 조금씩 회복하는 모드였단 말이야. 부상 당하기 전에. 그렇다면 이 경기 샘플 풀엔으로 보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건 7.5 기준으로 오버 되게 좋아 보여요. 전 둘 중에 한 명 무조건 무너진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점프가 무너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지표와 상관없이 한 번 무너질 타이밍이야. 점프는 한 번 무너질 타이밍입니다. 점프는 됐어. 그렇다면 뭐 한 명만 무너져도 7.5라면 오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9명이네. 한 명만 더 하면 데이터 오픈합니다. 자, 축구 봅시다. 한 명 남았습니다. 자, 축구. 자, 스위스와 캐나다부터 봅시다. 스위스, 캐나다. 저 조이 1, 2위 결정전이에요. 이기는 팀이 1등. 비기면 스위스, 캐나다가 1등이죠. 보자. 기억이 안 나네. 이게 골 득실로 가잖아. 승자승 똑같잖아. 쟤들은 비겼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1등이 비기면 스위스가 1등일 겁니다. 아마 봅시다. 기억이 안 나네. 캐나다가 6대0으로 있구나. 캐나다가 이기면 1등, 비겨도 1등. 스위스가 이기면 스위스가 1등. 3등까지는 절대 안 내려가요. 무조건 3등이 보스니아인데 보스니아 상대로 뭐 스위스랑 캐나다가 다 캐나다를 비겼는데 캐나다가 워낙 그 카타르 상대로 크게 이겨나가지고 진다고 해도 웬만하면은 2등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지금 스위스조가 B조잖아요. B조 2위는 A조 2위와 붙고 B조 1위는 지금 누구랑 붙냐면 B조 1위가 붙는 팀은 자 봅시다. 제가 봐드릴게. B조 1위 하는 게 더 안 좋아. 보시면 봅시다.
자, B조 1위는 봅시다. B조 1위 어디 갔냐? B조 1위는 EFG, IJ조 3이랑 붙거든요. 2조가 아마도 코트디부아르, 에콰도르 둘 중에 한 명이랑 붙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아니면 일본, 스웨덴, 네덜란드 셋 중에 하나. 누구랑 붙는다고 해도 한국이 제일 쉬워. 2위로 가는 게 쟤들 입장에 되게 쉽습니다. 서로 2위 한다고 난리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 경기 캐나다가 지는 경기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홈팀이고 홈팀이 그 비기면은 관중들이 좀 그래 야유도 보내고 그리고 뭐 어쨌든 조 1위로 올라가는 기분 좋으니까 또 조 2위로 가면 캐나다는 뭐 캐나다에서 경기를 못할 수도 있잖아. 조 1위로 올라가면 캐나다는 계속해서 캐나다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조 2위로 가면 어디서 하죠? 이게 이 경기가 로스앤젤레스에서 해. 조 2위로 가면 LA에서 한다. 캐나다 팀이. 근데 조 1위로 가면 밴쿠버에서 해요. 그러면은 캐나다가 조 1위를 원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리고 스위스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나라나 우리 A조에 있는 애들 만나고 싶어 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기는 스위스 사이드로 그 캐나다 사이드로 보는 게 맞아요. 캐나다 역배죠. 캐나다 역배기 때문에 프랭 가면은 집 산다 라고 봐요. 좀 강하게 가실 분들은 캐나다 역배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 무배당도 괜찮아 보여요. 근데 뭐 아니면은 승리 캐나다가 저는 그렇게 봐요. 다음 보스니아와 카타르. 뭐 이 경기는 이기면 무조건 조 3입니다. 3이기 때문에 무조건 진출해요. 근데 경기력 차이가 좀 커. 카타르보다는 보스니아가 훨씬 더 앞섭니다. 경기력이.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보스니아가 적어도 2골 차 이상으로 이기지 않을까. 카타르는 득점이 잘 안 돼요. 이 팀이. 득점이라고 해볼게. 그 직전 1차전 때 마지막에 파상공세 해가지고 아다리 잘 맞아가지고 마지막에 헤딩 뚝배기 한 거 넣은 것밖에 없어. 보스니아가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아마 보스니아 선제골 넣고 카타르가 계속해서 이제 한 골 어떻게 넣어보려고 메이드 해보려고 올라오다가 역습 한 방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대0에서 3대0 정도 봅니다. 다음 스코틀랜드와 브라질. 자, 브라질과 모로코. 이 조는 C조죠. C조는 정해졌어요. 준출팀 두 팀이. 브라질, 모로코는 무조건 가. 그죠? 얘들이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근데 브라질과 모로코는 1, 2등 해서 1등 하면 좋은 점이 거의 없어. 왜냐하면 C조는 누구랑 붙냐면 32강에서 C조 1위는 그 F조. 일본 있는 조 있죠? 일본 있는 조.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있는 조에 1, 2위 팀과 붙습니다. 그러니까 C조 1위는 F조 2위, C조 2위는 F조 1위. 근데 저 F조가 지금 누가 1위 할 줄 몰라. 네덜란드, 일본, 스웨덴이거든요. 누가 1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크게 뭐 저도 2등이고 이기면 1등인데 같이 이기면 브라질이 이길 가능성 1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 득실 때문에. 근데 모로코가 겁나게 크게 이기면 모로코가 조 1위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모로코는 이제 주전들 대부분 로테이션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무조건 로테이션 돌릴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죠? 브라질은 이거 로테이션 돌리면 IT한테 욕먹어. 어느 정도는 좀 돌릴 것 같아. 브라질은 어느 정도 반 정도는 주전들 내보내고 반 정도 로테 돌릴 겁니다. 스코틀랜드는 지금 1승 1패잖아. 얘들은 일단 승점 1점 따면은 무조건 진출이에요. 조 3위로. 근데 1점 차로 진다고 해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조 3위로. 1대0으로 진다고 해도 뭐 승점 3점에 득실 마이너스 1이면 웬만하면 가요. 제 경험상. 12개 조에서 3위 팀이 승점 3점에 마이너스 1 되면 거의 한 6등, 7등 정도로 갈 겁니다. 승점 3점도 웬만하면 가. 그죠?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아마도 이번 경기는 엄청나게 수비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브라질도
크게 무리 안 해요. 얘들도 그냥 뭐 축구하는 척 하면서 그냥 모양 안 빠지게 그 정도로 할 가능성이 높다. 스코틀랜드는 죽기 살기로 하겠죠. 일단 무승부가 기본값입니다. 무승부 되면 무조건 들어가. 근데 브라질이 한 골 넣는다. 그렇다고 해도 스코틀랜드는 그렇게까지 라인 올리든 하진 않을 거야. 아마도. 그래서 이 경기는 스코틀랜드 2풀에는 무조건 될 거예요. 저는 1점 차로 지거나 무승부를 봅니다. 브라질 햄무 아니면 1햄무 아니면 무승부 봐요. 근데 오히려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브라질 마행 가는 건 아니다. 스코틀랜드 사이드로 봐야 됩니다. 스코틀랜드와 모로코 경기를 봤는데 모로코가 확실히 실력은 더 좋았는데 스코틀랜드의 그 단단함이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모로코가 시작하자마자 뭐 입장골로 한 골로 끝이었죠. 스코틀랜드 후반으로 갈수록 피지컬 앞세워가지고 엄청 비볐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안 됐지만 브라질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웬만큼 비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음 모로코와 아이티입니다. 모로코 뭐 진출했고 아이티는 탈락이에요. 아이티는 뭐 100대 0으로 모로코를 잡는다고 해도 탈락이에요. 왜? 승점 3점 돼봐야 스코틀랜드가 져도 승점 3점이고 그렇게 되면은 골 승자승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무조건 3위에요. 아이티는 탈락이고 아이티의 탈락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없을까? 아이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티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얘들은 아직까지 승점이 한 개도 없잖아. 승점도 없지만 득점도 없어요. 얘들이 앞으로 월드컵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언젠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아이티가 이번 월드컵에 나온 거는 북중미 3개국 동시 개최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한 20년 동안 못 나올 거야, 최소. 그럼 이번에 골을 못 넣으면 큰일 나잖아.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탈락했지만 최선을 다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경기 모로코 마행 가는 거는 살짝 위험해 보인다. 이 경기는 솔직히 모로코가 이겨도 모로코는 전체 로테이션 돌릴 팀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 경기는 모로코가 1점 차 승 아니면 무승부 가능성도 보입니다. 저는 아이티가 이 경기에서 한 골 넣는다고 봐. 아마도 심판들이 페널티킥 정도 하나 정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 경기도 언더 갈지 오버 갈지 좀 애매하긴 한데 전 아이티가 한 골 정도는 넣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모로코 햄무 혹은 모로코 무 정도 보지 않을까? 모로코 햄승은 마해는 배당 너무 없어요. 가지 마요. 다음 체코와 멕시코입니다. 뭐 멕시코 1위 확정이라 가지고 띵까띵까 놀 거예요. 그 감독 특성상 선수들을 웬만큼 많이 바꿀 겁니다. 저 감독 아기레 감독이 리그 할 때도 엄청나게 수비적으로 하는 선수 감독이에요. 실리적이고 실리를 좋아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전혀 없다. 체코는 어떻죠? 체코는 이번 경기 무조건 이겨야 돼. 무승부면 의미가 없어요. 승점 2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동기부여가 있는 팀은 체코다. 멕시코는 그냥 뭐 구색만 맞춰줄 거고, 아마 멕시코 애들은 좀 항상 한 2승 정도 챙겨 놓으면은 그 다음에 좀 헐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쟤들 성향 자체가 그래. 민족성 자체가 되게 긍정적이고 기분 낼 때 기분 내고, 그래서 대책 없이 막 한 경우가 좀 많아. 지난 2018년도 때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94년도 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1승 1무 1패였어요. 멕시코가 헐렁하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들 좀 많아요. 그래서 이 경기 또 멕시코가 키가 그렇게 큰 사람 팀이 아니기 때문에 체코 뚝배기 축구에 상성적으로 많이 약합니다. 체코는 뻔하죠. 수비 단단하게 한 뒤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 대가리 넣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한 골 들어가면 그때부터 영혼의 템백 쓰는 거야. 그럼 멕시코 또 로테이션 돌릴 거 아닙니까, 이 경기. 그렇다면 체코 해볼만 해요. 저는 체코가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멕시코 뭐 정배 뭐 의미 없고, 저는 체코 승무 프렌 쪽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체코 프렌 사이드 볼게요.
다음 남아공과 한국. 자, 한국이 탈락하는 경우에서 깔끔하게 탈락하는 경우에서 뭐냐? 체코가 멕시코 잡고 남아공이 한국 잡으면 한국 조 4위로 탈락입니다. 근데 한국이 남아공한테 져도 체코가 멕시코를 이기지 못하면 한국 조 3위로 해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저는 뭐 한국이 올라가길 바래요. 그런데 이게 뭐 남아공 상대로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진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남아공이 지금 에이스가 빠지죠. 6번 포지션 6번이 빠지잖아. 수비형 미드필더죠 걔가. 어떤 축구팀이든 수비형 미드필더가 빠지면은 타격이 엄청 큽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맨시티의 로드리 있죠. 로드리 혹은 아스날의 걔 있잖아. 흰색의 걔 이름 뭐지? 그 이름 뭡니까? 아스날의 그 백인 수비형 미드필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나이가 드니까. 잉글랜드에 있잖아요. 이름 뭐죠? 아는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아스날의 작년인가 이적해 온 애 있잖아요. 수비형 미드필더 얼굴 하얗고 와이프 졸라 뚱뚱하고. 누구지?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백인인데 얼굴 보면 바로 아는데. 자, 하여튼간에 수비형 미드필더 빠지면 엄청 커요. 타격이. 공을 포백 볼로 해주고, 그리고 공격 전환할 때 그 선수를 무조건 거쳐서 가잖아. 근데 그런 선수가 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홍명보가 오는 겁나게 좋아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길 수 있을까 물어본다면 한국이 아프리카 팀을 만나가지고 쉽게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라이스, 데클란 라이스가 빠지고 뭐 맨시티의 로드리가 빠졌을 때 경기력은 상당히 안 좋아요. 근데 남아공에 그런 애가 빠지는 거야. 내 개인 선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 근데 경기하는 거 보니까 뻘뻘거리는데 잘 뛰어다니더라고 확실히. 페널티킥으로 점수 냈잖아. 근데 걔가 못 나와. 그래서 한국이 뭐 아프리카 팀 만나가지고 뭐 깔끔하게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토고전에 그때 2대1로 이겼는데 그때는 선취콜 허용하고 한 명 퇴장당해가지고 2골 넣어가 역전승했잖아요. 그때 안정환 골 넣고 누가였지? 하여튼 이천수가 프리킥으로 넣고. 맞죠? 그거 말고는 나이지리아한테 비겼죠. 그 지는 경기였어요. 그 누구지? 야쿠부였나? 야쿠부가 골대앞 50cm 앞에서 똥골 찼잖아. 아무도 없는데. 세모발이었잖아. 바로 앞에서 그냥 갖다 대기만 하는데 갖다 대는데 공이 막 완전 90도 옆으로 날아갔잖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졌습니다. 16강 못 갔어요. 운전 16강. 그리고 알제리 뭐 1승 재물이다 해놓고 개쳐 맞아가지고 탈락했고, 지난번에 가나한테 3대2로 졌죠. 아프리카 상대로 강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이번 평가전에서 코트디부아르한테 4대0으로 개발렸었죠. 물론 남아공이 아까 언급했던 팀들보다 수준이 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아프리카 애들은 종족 특성상 되게 민첩해요. 부드럽고 유연하고. 저는 뭐 한국 이길 바라지만 한국 승 배팅하는 건 전혀 메리트가 없다고 봅니다. 배팅은 남아공 하고 응원은 하고 가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남아공 이기면은 뭐 남아공 올라갑니다. 동기부여 이빠이에요. 한국만 잡으면 된다 이거야 쟤들은. 우리가 1차전에 개뻘짓 해가지고 퇴장 2명 당했지만 우리는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보자 뭐 이런 거 아니야 쟤들은. 한국은 뭐 만약에 이번 경기 치고 체코가 이겨버리면 이제 배 타고 와야지 한국에.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거니까. 어차피 한국은 32강 올라가면 스위스 만나서 탈락할 거예요. 게임이 안 돼. 이번 뭐 감독이 뭐 전술이 없는데 뭐. 그 꼬라지 보니 그냥 깔끔하게 그냥 떨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자, 그래서 남아공 사이드로 저는 갑니다. 자, 다 됐고 추천 30명 됐네. 감사하고 오픈합시다. 자, 롯데 어찌 됐습니까? 롯데 이긴다. 아이씨, 빨리 롯데 지고 있네. 왜 어제 오늘 왜 이러지? 어제 오늘 왜 이럽니까? 왜 계속 1점차로 지고 있지? 짜증나네. SSG랑 KT 오버가 제가 1순위였는데 이거 오버 뜰 것 같은데 더 짜증나네. 키움스 전반 승시 너무 짜증나네. 자 일단 롯데 2번 공격 남았으니까
7연승 할 거라 봅니다. 자, 봅시다. 오늘 데이터는 이거예요. 자, 스코틀랜드는 저는 이 풀에는 저거 집문서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코틀랜드가 진다고 해도 아마 한 콜차까지는 따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저 경기는. 그죠? 그리고 뭐 캐나다도 개최국이고 조 1위를 해야지 밴쿠버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32강전을 스위스는 져야지 우리나라랑 이런 애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기면 뭐 일본 막 이런 애들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스위스도 내심 알 거야. 우리가 져야지 더 좋아진다는 거. 그 지기의 명분이 있잖아. 상대방이 홈팀이잖아. 진다고 해도 그 스위스 국민들이 뭐라 안 해. 스위스 애들 되게 그 국민성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캐나다 프렌도 되게 좋아 보인다. 그죠? 그리고 화이트 삭스 역배 캔자스 역배 세인트 오버 가보시고, 자 10만 5만 가시고 요 밑에 OC3 3경기씩 묶으면 1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제가 돌렸는데 배당이 제일 낮은 게 43배 43배, 제일 높은 게 87.2배였어요 요거 하나 돌려보십시오. 스위스무, 보스니아 2햄무, 스코틀랜드무, 체코승, 남아공승. 캐나다 프렌 좋다고 했잖아. 캐나다 뭐 하면은 프렌이잖아요. 그죠? 캐나다 역배잖아. 캐나다는 32강전을 홈에서 하는지 LA에서 하는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첫 번째 개최하는 월드컵인데 홈에서 경기하고 싶겠죠. 그리고 그 월드컵 피파도 그런 거 어느 정도 감안해가지고 심판들한테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판정을 홈팀한테 좀 유리하게 하게끔 유도한다니까. 그래서 캐나다가 저는 이기거나 비긴다. 비기는 그림이 제일 이쁘겠죠. 서로 무리 안 하고. 그래서 무승부가 좋아 보이. 근데 캐나다 역배도 괜찮아 보이긴 해요. 근데 제가 스위스 무를 찍은 이유는 배당이 좀 더 높아요. 돌릴 때는 높은 배당으로 돌려야지 하나라도 먹었을 때 배당이 크게 찍힙니다. 아시겠죠? 요거 한번 돌림빵 잘하는 거 알죠? 한번 가보시고,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다시 한 번 더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얌체같이 와가지고 업 버튼도 안 누르고 가고 그러면 안돼. 와가지고 업 버튼 좀 누르고 나가면 돼요. 보고 참고하고. 롯데도 지금 못 이겨갖고 짜증나 죽겠는데 또 선두 타자 나갔네. 이겨라. 죽여버린다. 자 오늘 심하게 하고,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냐고. 자 그럼 저는 이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릴게요.